전남 브리핑입니다. 광양 도촌포구에 이어 망덕포구 바닷물에서도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확인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부터 9월 사이 집중 발생하며 감염 경로는 어패류 섭취나 피부 상처의 바닷물 접촉 등으로 알려졌는데요. 12시간에서 72시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오한,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만성 당뇨병이나 간질 환자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는 치사율이 50% 내외로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16개 군이 소멸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남의 대학 6곳이 토론회를 열고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5일 목포대학교 남학 캠퍼스에서 열린 전남 균형발전 대토론회에서는 전남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요. 특히 전남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기업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하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석유 화학산단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재정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번 토론회를 열고 여수와 울산 등 석유 화학산단에서 거둔 지방세가 국세에 비해 현저히 적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연구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산단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과제와 상생 협치를 위한 제도 도입 방안 등을 모색했습니다. 묻지마 범죄가 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관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살상력을 크게 낮춘 9mm 리볼버인데요. 경찰청은 우선 내년에 저위험 권총 5,700정을 지구대와 파출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윤 대통령이 밝힌 경찰관 1인 1총기 소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럼 왜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권총을 쏘는 경우는 연평균 6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상 권총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경찰의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용의자가 사망할 경우 경찰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에 일각에선 시민과 경찰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옳은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하지만 총기 사용 확대가 흉악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어 과잉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9월 15일부터) 이틀 동안 신안 앞해도 송공항 일대에서 섬우럭축제가 열립니다. 섬우럭축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태풍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올해는 우럭과 해파리를 활용한 냉국 만들기와 수산물 깜짝 경매, 우럭 낚시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우럭은 넙치와 함께 전체 생산량의 90%를 양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로 회나 찜, 매운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특산물 할인기획전을 진행합니다. 우체국 쇼핑몰에서 실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여수 돌산 갓김치와 간장게장, 검은도 해풍 쑥 송편 등의 품목을 시중 가격보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조성되는 광양 광영동 시민센터와 다목적 공연장의 새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광양시는 공모를 통해 시민센터의 새 이름을 광영 어울림센터로 다목적 공연장을 가야 아트홀로 확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광영 어울림센터에는 도서관과 돌봄센터가 들어서며 가야 아트홀은 광영동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